지난번에 이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자꾸 왜 저는 이 아이의 과제 이런 것들, 부모의 과제 이런 것들에 천착하느냐. 제가 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봤을 때 사실 불만이거나 또는 부모님들끼리, 부부끼리 불만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사람들, 뭐 사회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더 하겠지만, 그분들이야 뭐 안 보거나 잠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가족들은 안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특히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보다 뭐 강도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거기도 자식을 보는, 자식을 바라는 그런 관점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게 뭔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공부하지 않아 라고 해서 아이하고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공부들은 학과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인 거예요. 삶에 대한 공부는 아니잖아요. 너는 삶에 대한 공부를 왜 안 해? 이렇게 야단치시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공부들이 꼭 돼야 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거. 국어, 영어, 수학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달려가는 끝지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입시라는 것들이 있고, 입시의 끝지점에는 뭐가 있냐면 취업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뭐 개인이 혼자 살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간에 이거는 조금 지금은 많이 루즈해졌지만 그래도 안전한,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을 꾸려서 잘 나름대로 지들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심정들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많이 기울지 않은 그런 삶을 원하니까 그게 우리가 길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학과 공부를 잘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을 가서 원하는 직장을 가고 원하는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아주 잘 살거나 뭐 이런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런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 보편적인 생각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실제로 너무 많은 갈등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하고.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아이가 집에 학원을 가서 숙제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제대로 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집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지금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뭐 겨우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뭐 내신도 매기고 대부분 수행평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수행평가도 뭐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용서라는 개념은 좀 그러죠. 이게 그럼 나는 참아질까?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참아지지 않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돌을 닦는 심정으로 그냥 넘기지만 그 마음이 없어지진 않는 거잖아요. 쌓아둔다라는. 그게 쌓아두다면 어느 순간에 팡 터진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학과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늘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지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에요. 제일 많을 거예요. 대부분 아이가 게임만 해요. 아이가 핸드폰만 보고, 아이가 유튜브, 왜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유튜브를 보는 게 왜 마음에 안, 폭력성에 그런 것들에 또는 선정적인 게 노출되기 때문에, 또는 게임 이런 것들 폭력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건, 핸드폰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들에 아이가 빠져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 근원적인 부분들은 여기와 연동이 된다는 거죠. 이거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입시 제도가 크게 자리 잡고 그 입시를 제대로 통과해야지만 그래도 사람다운 구실을 할 거야 라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뿌리박혀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대부분 친구 아들은 친구 딸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의 근원은 대부분 공부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나? 저렇게 공부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은 실제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대부분 이 건강에 대한 것도 어느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걱정스럽진 않잖아요. 그게 어떤 큰 병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병이다, 치유되지 않은 병이다, 뭐 이러면은 이것들도 마음에 큰 짐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갈등의 소지는 아니지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평상시에 아이가 운동을 통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다른 것들만 하더라.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도 그렇죠. 건강과 연결돼 가지고 이 음식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아이가 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을 위주로 먹는다든지, 뭐 야식을 되게 좋아한다든지, 이런 건강에 뭐 적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너무 가깝더라라고 하면 되게 걱정이 돼요. 이건 지금 아이를 얘기하지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이거 다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는 것들, 학과 공부를 하는 것들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게 작용하느냐. 정말 따져보면은, 실제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역으로 추산했을 때, 뭐 대기업을 추산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을 추산해보면, 실제 10%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 10% 안에 들지 않은 다른 나머지 90% 아이들에게 그 과제를 지어지는 게 맞는 건가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싸움은 그러면 90% 안에 드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들이 가지고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 우리 아이가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게 분노의 대상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거기까지 침해하는 게 과제가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제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루트대로 지나온 친구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는 그런 10%의 길을 가는 그런 아이들은 행복한가라는 것들로 바라보면 그것도 확신이 안 들고, 나머지 90% 가는 그 길이 정말 불행으로 가는 건가? 이거는 완전히 아니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척도는 학과 공부냐, 우리의 척도는 진짜 삼성, 현대로 다 보내는 거냐, 우리 아이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행복이라는 관문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다른 쪽의 것들을 좀 봐줘야 된다. 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학벌이라는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말이 그렇지 뭐 어디 이런 거 다 자기들끼리 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은 아직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끼리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에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들 몇 개를 꼽잖아요. 이런 오프라인 대학이 아니라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 대학 이런 것들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건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딱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각국에 있는 거기 그 학교, 미네르바 대학은 5% 저 학교가 없는 대학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어느 지역에 뭐런 쓰레기 문제 가지고 이 지역과 이 지역과 갈등이 생겨서 너네 거기 가가지고 해결해보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직접 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상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수행 과제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에 대한 문제들도 그들이 그래서 수주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느낌들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 학벌 이런 걸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벌로 계속 치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더 잘할 거라는 우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놈이 다 잘해.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겪어보고 그것들을 해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의 해결력이 뛰어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안 해보잖아요. 학과 공부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너는 아니야라고 딱 수단을 하나밖에 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여지도 하나밖에 안 주는 거고, 해볼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능력들은 그거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는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이에게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부모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도 과제를 할 필요도 없이 그 과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 다른 과제라고 한다면, 학과 공부가 아니라면 그 과제 가지고 네 과제니 내 과제니 이거를 나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잘 보세요. 아이가 잘 보면 어떤 아이든 간에 아이가 잘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정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없겠어요?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태어났는데. 생명 하나만으로도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내 아이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있고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봐 라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부모의 과제라는, 거기까지가 부모의 과제라. 이걸 하면 너는 착한 아이고 하지 않으면 나쁜 아이고, 이걸 하면 너는 칭찬받는 아이고 하지 않으면 너는 혼나는 아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접근하면 늘 갈등이 늘 존재한다. 공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다라는 거죠. 건강도. 먹는 거, 실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음식이라는 것들은 좋은 음식이 있고 좋지 않은 음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보기도 싫었던 음식,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을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잖아요. 그리고 찾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예전에 콩 저도 많이 안 먹었지만 콩 찾아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고, 호박잎 이런 거 누가 먹었어요? 그런 거 안 먹. 근데 막 먹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이들도 실제 아이가 지금 라면을 먹는다. 라면 저거 지금 치킨 좋아한다고 나중에 그것도 치킨하고 라면만 먹고 살겠냐. 다른 것도 먹겠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필요하면 그런 식습관들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늘 영원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부모님 밑에서 혼났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그때 고치지 않은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고친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그 아이가 그때 나이에 10살이든 11살이든 12살이든 아니면 15살이든 그때 나이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아이가 선택하고 해결해도 그거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부모가 입장에서 꼭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꼭 선택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 해결해 주고 싶고 선택해 주고 싶다고 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면 아이하고 갈등이 생긴다. 아이하고 갈등이 생기면 또는 부부끼리 갈등이 생기면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계속 미워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든지 전달이 된다고. 이것이 만약에 일순간이라고 하지만 아이를 야단쳤어요. 아이를 야단치거나 배우자를 하고 싸웠을 때 아이가 너무 이쁜데 아주 가슴속에서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아이에게 야단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막 웃으면서 욕하는 거랑 똑같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에게 뭔가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구박을 한다는 건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밖에 못하지? 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는 앞으로 인생이 힘들 텐데 라는 마음이 안전해지겠어요? 우리 생각은 전해진다니까요. 우리 생각은. 그걸 아이가 아는 게 아니라 물질들이 그렇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가 오늘 이 행동을 하냐 안 하냐를 감시하고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믿고 부정적인 감정을 안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 말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게 전해진다는, 이거 밥 실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오래전에 밥 실험도 그렇고, 그리고 물의 결정에 대한 것들도 그렇잖아요. 죽어버려, 뭐 짜증나 이렇게 했을 때 물의 결정들이 악마 형태인 거잖아요. 사랑스러워, 고마워 이러면은 물의 결정이 보석같이 이렇게 진짜 일어나잖아요. 그 물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도 대부분 70% 이상이 물이 수분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 과일 같은 경우 과일 나무에다가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과일이 실해지고, 그 다음에 젖소한테 클래식 틀어줬더니 그 우유에 대한 양도 많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몇 번씩 집에서도 똑같잖아요. 밥에 대해 이거는 저도 아이들 데리고 10년도 넘었죠. 아이들 데리고 과학 실험에서 제 과학 전담할 때 진짜 밥에다 하면 진짜 그렇게 나와요. 하나는 검은 곰팡이 설고 하나는 예쁜 곰팡이가 설어요. 이상하죠? 이게 침이 튀기는 줄 알았죠? 침 안 튀기고 해도 그래. 거기다가 비커에다가 나쁜 애, 못생긴 애 뭐 이렇게 써놓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주 예쁜 이런 것들이 써놓고 그대로 일주일만 놔두고 집에서 해보세요. 양파를 해봐도 그래. 양파 이쪽은 완전히 썩어요. 밥을 해봐도 되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그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를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다 붙였으면 여기에는 그런 기운들이 감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런 거 주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이 돼요.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가족이 한 테두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본 그 마음들이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자라게 안 하냐고요. 예전에 이런 예들은 되게 많아요. 어떤 감옥, 거기는 아주 위험한 그 죄수들이 있던 그런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대해서 그런 죄수들이 문제가 생기면 상담해주거나 뭐 이런 의료진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입이 되는 의료진들이 얼마 못 있어서 그냥 나오게 돼.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죄수들이 전혀 반성도 안 하고. 매속 문제 생기고.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이 그쪽으로 발령받고 나서 1년 넘었는데
죄수들이 다 바뀐 거예요. 아주 순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밀이 있다. 이 사람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그렇게 바뀌냐. 내가 단지 했던 것들은 이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다들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투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쪽 죄수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봤더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니 나랑 전혀 일면식도 없고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죄수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가족끼리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랬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라는 부분들이 뭔가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말하지 말라. 먼저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말부터 던지지 말라. 행동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을 두라 그랬어요. 마음의 공간을 두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에 대해서 정말 공부가 불만이고 건강한 행동들 안 했어. 그게 불만이면 그거 빼고 그건 안 좋은 거라고 빼요. 그러면 못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 빼고 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 잘하는 것들도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잘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것도 별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한번 보세요. 못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해요. 화를 내고 목소리 높이고 감정 섞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앉아있니? 라고 해요. 이런 얘기들 잘 안 하죠. 넌 책도 정말 잘 읽니?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잘하는 것만 보고 감사한 거, 아이에 대해서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만 보면 진짜 한쪽에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택도 없는데 무슨 이런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택도 없는데 무슨 그러면 그 택도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택도 없는 것들. 그 택도 없는 것들을 자꾸 줄여야 돼요. 택도 없지 무슨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 그러니까 그 남편의 이름도 있고 또는 아내의 이름도 있고 또는 아이의 이름도 있는데 우리는 대명사로 부르잖아요. 그 인간 저 인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나부터 부정적인 생각들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 마음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긍정적인 마음만 가져도 그 아이는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걸요.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에디슨이 나중에 또는 그렇게 발명왕이 되기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발명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까지 그것들에 대한 원천적인 힘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건 부모, 엄마에 대한 힘이잖아요. 아이를 믿어주는 그 힘. 긍정적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인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데리고 발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옆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들은 울타리여야 돼. 울타리 보면 대부분 보면 울타리 이렇게 보면 문이 있잖아요. 들고 나는 문이 있는데 콘크리트 장벽이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너는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는 나는 울타리지만 외부에 있는 그런 야수들이나 이런 것들로 보호를 해주면 네가 나갈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 아이는 가정에서도 배우고 바깥에서도 배우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도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믿고 기다려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보고 와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크게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왔다 가야 되고 왔다 가야지 그 아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이런 온실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외풍을 맞아봐야 돼요. 알고 계시듯이 겨울을 잘 보낸 그런 나무들이 훨씬 더 잘 자라잖아요. 추위를 잘 견디고. 그렇게 자꾸 해줘야 돼요. 내보냈다 다시 들어오고 조금만 나가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어디 떨어질 것 같고 그쪽으로 떨어지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천길 낭떨어질 것 같은데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천길 낭떨어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결국은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는 욱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도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갱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런 거에 비해 봤을 때 아이들이 또는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길을 잠깐 갔다 오는 것들이 뭐 그리 대수겠어요?